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지난 6월 15일 삼척항에서 있었던 사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는 분노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 어선이 NLL 이남 130km로 내려올 때까지도 군과 경찰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선이 항구에 정박을 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이 기가 막힌 사건.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 이후로 삼척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삼척을 믿고 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삼척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정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인 건 맞았어요. 그러니까 삼척항의 부두에 이제 방파제 정박을 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민간인이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정말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삼척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요. 예, 사실 이번 건은요, 안보가 얼마나 경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우리가 보도를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삼척에 간첩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들어오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동해 안보, 그다음에 경계, 이게 빈틈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국방부와 군이 이걸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삼척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엄청나게 좀 줄었고요. 결국은 지역 주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겁니다. 이번에 모 언론에서 한번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요.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이모 씨, 여자분인데요. 아침 8시에 문을 열었는데 점심시간까지 계시도 못했다. 경기가 안 좋은 데다 북한 배까지 정박하면서 하루에 한 팀 받는 것도 힘들다. 아예 공치는 날이 있어서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너무 힘들다. 이게요,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행을 다닌다, 돈을 쓴다, 비싼 회를 먹는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삼척항은 위험한 곳, 이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박히게 된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인터뷰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 목선 발견 이후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관광객도 찾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삼척항 방파제에서 또 주민들이랑 인터뷰를 했다네요. 네네. 그랬더니 그 방파제 위에 군인들이 이렇게 2명이 무장한 채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사건이 터지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요식행위다. 그렇죠. 평소에는 군인이 잘 다니지를 않는다. 해경 보트만 종종 다닌다. 거짓 발표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 북한 배가 온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북한 배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정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같은 돈 들이고 같은 시간 들이면 왜 삼척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척은 새로운 재앙을, 지금 경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진실이 덮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물론 그 대응 자체도 황당했던 게, 아니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 건데, 그것을 처음에 너무 숨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하나씩 드러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이 사건이 처음부터 제대로 드러났으면은 아마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숨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까지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부터가 진실인지를 이제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자체가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척항 일대의 그 어떤 치안이라던가 어떤 안보라던가 이 태세 자체를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군인들이 뭐 보초를 서고 뭘 해도 결국 다 요식행위로밖에 취급당하는, 이거는 지금 결국 정부가 일으킨 불신, 이것이 결국 삼척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심적인 충격과 또 경제적인 충격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 거네요. 그 불안감이요, 어느 정도 커졌냐면요. 네. 지금 인터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안개 사이로 일반적인 어선과 모양이 다른 배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게 주민이 저 배 조금 이상한데 하면서 한참 동안 그 배를 주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배가 시멘트 운반선인 걸로 확인이 되자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굉장히 심한 불안감이 삼척 주민들한테 지금 엄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단순히 삼척 주민들의 불안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척의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거짓말이 계속되니 바다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배 타고 지금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그거를 또 언급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간단히 다뤄보면요. 1996년 9월에요. 소위 말하는 상어급 잠수함이 이제 좌초를 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기관 고장으로 좌초했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미 무장이 된 그 병력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장공비를 침투시켰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26명, 특수부대원 26명이, 북한의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으로 침투를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군이 49일 동안 소탕작전을 펼쳤는데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네. 4만 2천 명의 병력이 동원이 됐고요. 손실액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네. 2천억 원에 달하니까요. 지금 보면은 아마 조 단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도 이번 삼척 목선 침투도요. 결국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배가 무장 공비들이 타고 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동해안 일대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건이 일어나고요. 15일에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하 벙커에서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번 사건은 해경이 할 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요, 이게? 군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쳤나? 지금 예, 백승주 의원에 의해서 지금 밝혀진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해경이 처리하면 군이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사건이 적게 보이도록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백승주 의원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사실 군에 따르면요.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는 했을 뿐이다. 특히 민간 선박은 해경이 먼저 조치를 할 때까지 군이 할 일이 원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에서도 준비하는 걸 알고 자기네 아무 일도 안 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군이 17일 날 결국에는 여론에 못 이겨서 브리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또 회의를 직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참 지시를 사실 이틀 동안 안 했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말을 또 바꿔버려요. 네.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버려요. 그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또 지원 사격하죠. 그쵸. 같은 말이라고. 삼척항이나 방파제나 삼척항 인근이나 같다고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당초 군 보고서에 23사단과 동해 1함대에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일 브리핑에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 내용을 없애버린 거죠.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을 했어요. 뒤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도 무슨 말이 있냐면요. 아니 우리가 좀 발을 빼고 싶어도 청와대가 참석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지속되는 거짓말, 말 바꾸기. 말 바꾸기를 하다 보면요. 거짓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짓말이 원래 거짓말을 낳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덮으려고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가 갖고 끌고 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 정부는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특히 28일에 이미 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28일에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지금 그 조사 결과가 좀 새어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배에 보면은 20대 젊은 그 청년이 다림질한 옷 입고 있었잖아요. 아주 빳빳한 네, 옷이었죠. 인민복. 예. 그걸 입고 있었는데요. 왜 그걸 입고 있었냐? 조사 결과가 이모가 서울에 있어서 이모를 만나기 위해서 갈아입었다. 꽃단장을 했다? 예. 그게 지금 조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만은 우리가 양복 같은 거 네. 걸어 놓지 않으면요. 금방 주름 생기잖아요. 그 바닷가잖아요. 그 배를 보면요. 우리 아시지만은 우리도 여러 번 사진 보여드렸지만 국방색 자루 같은 거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옷을 넣으면요.
다 구겨질 수밖에 없어요. 막 짐을 낑겨 넣고 그냥 한 건데, 뭘 애초에, 이모를 보기 위해서 옷을 새로 입은 거다 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고. 근데 저는 엄청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걸 지금 국정원이라던가 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쉴드를 치니까 해명을 하는, 방어를 하는 약간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지금 안보에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경계태세에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지 않으면요. 이 불안과 공포, 언제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시킬 수 있다, 간첩을 침투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불안이 전 국민에게 퍼져버리면요. 지금 삼척에서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슬픈 현실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총선 승리 해야 되는 그런 언제나 똑같은 기승전결 총선 승리밖에 없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홍철기 사회부장님께서 좋은 취재해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삼척항 주민들이 스스로 경계를 하는 지경이 왔습니다. 군과 경찰을 믿고 안심을 하면서 조업을 하던가 생업에 종사해야 될 삼척항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가 늘 새벽마다 눈을 주시하면서 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상한 배가 나오면 어쩌나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나랍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이 군과 경찰을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군과 경찰과 정부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부분, 이것은 분명히 짚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신의 한 수를 보고 늘 가짜뉴스다 뭐다라고 떠들지만은 진짜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